이태원 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2022년 10월 29일,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때 발생한 사고인데, 이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대규모 테러라도 당한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각 가정이 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다 당한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두 상을 당한, 마치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갔다 온 것 같은 다들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불이 꺼져버렸다. 이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마치 우중충한 해가 없는 날이 계속된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피를 튀기지 않을 뿐이지 그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서로 저자를 끌어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태원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0월 29일은 그저 주말이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휴일이었습니다. 그냥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10월 29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모두 이날을 무슨 축제로 즐겼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청소년층하고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떠들썩했던 빼빼로데이도 이제는 시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은 그냥 휴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휴일이 아니고 할로윈 데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로윈 데이는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인 어떤 축제나 우리 종교적인 뿌리가 다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외국에서 들어왔고 주로 아마도 청년층, 그리고 어린아이들, 쉽게 그 신기한 것에 끌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상술로서 쓸데없이 무슨 괴물옷을 사 입힌다든지 도끼를 사준다든지, 뭐 상인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휴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외국에서처럼 이때가 할로윈 데이 휴일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첫째, 외신이나 외국에서는 이걸 모르고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뭐 30만, 40만, 50만이라고 해도 100만은 아니겠죠.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자기들끼리의 뭐 그런 것을 했다. 이게 우리 전통 축제나 휴일이 아닌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사탕을 달라고 하면 사탕을 준비하는 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는 다르고 남미하고도 다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들이 즐긴다기보다는 좀 나이 먹은 청년층에서 남녀가 어울려서 노는 그런 날인데 그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태원을 간 겁니다. 다는 아니고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주로 그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고 또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있고 이런 데 모이는 것이죠. 그 중에 이태원이 있었다. 그 이태원에서도 이제 어느 한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딸이고 누구의 손자, 손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잡읍시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관계자들이다. 자기네 가족이 여기에서 이번에 목숨을 잃고 또는 지금 병원에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사고 직접 관계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직접 관계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누가 위로를 하든 마이크를 들이대든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만사 귀찮고 세상이 끝이 났다. 왜냐하면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직접 관계자들은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 인터뷰를 하겠다. 이 사람들을 편든다고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인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슬픔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또 지나치게 정이 넘쳐서 이 사람들을 건드려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본인들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조용히 놔둬야 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깥 사람들 생각이지 당사자에게는 사실 그 위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놔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냐? 나머지 국민들은 남의 일이다. 이럴 거냐? 근데 그거 한국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인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슬퍼합니다. 우리 한국인 5,100만은 뭐 상관없이 요 직접 관계자들에 대해서 멀리서 얼굴 한 번 못 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는 사람들 이거 똑같습니다. 다 너무 안 됐다. 이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5,100만의 마음이다.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을 거다 하다가 이번엔 더 센 게 올 거다. 경제가 망할 거다. 김정은이가 핵공격을 할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충격을 받으면 이미 약해져 있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 국민은 그 충격이 실제로 그 생존 기간을 줄일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던 땅이 꺼져갖고 한 마을이 그대로 다 사라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다고 또 공격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 그러면 정상적인 해법은, 정상적인 해결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직접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정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안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 여기다 대고 방송하지 말고 정치적인 어떤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발표하지 말고 이런 거 전부 하지 말고 그냥 안정하는 기간을 놔두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들여다보는가? 원래 뭐 이런 거 하는 자선단체도 있을 겁니다. 또 직접 이태원 상가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태원 상인회, 상인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 이태원 지역 거기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좀 더 크게 봐서 뭐 용산구,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용산구까지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 직접 관계자가 이 사람들 보고 살려내라 하고 매달린다면 그거는 충격 때문이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안정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자발적인 위로를 국민들 또 몇 명이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고 하는 이게 바로 국민의 자발적인 극복 과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자발적인 애도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정말 물밑에서 방송에 안 나오고 그냥 걸음걸음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손 한번 잡고 여기 찾아간 거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거는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데 이 자발적인 극복 과정을 거쳐야만 직접 관계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다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살얼음 같은 상황이 돼 있는 게 이 사람들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이게 전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으로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웃으로서. 그러니 여기에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신문 방송이 나서면 안 된다.
뭐 지금은 그 개인 방송도 많아서 유튜브 이런 게 있는데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으면 이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거기 가서 찍고 너희들 누구를 잡아 죽일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데도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년자들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정상적인 해법입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일은 어디에서 이것을 그르쳤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 이태원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이 공격을 받고 정부가 공격을 받고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그래 그게 정상적인 해법을 지금 벗어나 있다 하는 거는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잘못한 거 대통령이 잘못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비판해야 하겠죠. 지금도 대통령 깜이 아닙니다. 처음에 직접 관계자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가서 뭐 껴안고 사진 찍어서 내보내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경솔한 짓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본 인상이 뭡니까? 대통령 얼굴이 있으면 이 사람 입이 이래 갖고 나왔습니다.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이 징징대면서 나타난 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지금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고 직접 관계자들은 이러고 살아도 사는 거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가 슬프다고 가가지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이 자리가 대통령이 됐든 한 마을의 이장이 됐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이다 하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여기 찾아갈 때 희죽희죽 웃으면은 그가 정상이 아니라 소리를 듣겠지만 그저 잔잔하게 온화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큰 비극 앞에서 온화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도덕감이 높고 리걸 마인드가 높고 그리고 그 안 된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찾아갈 만큼 이성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사람만 삶의 의지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발굽 모양으로 해갖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직접 관계자보다 더 슬픈가? 그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거 쇼다. 이러지. 애초에 상황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갑자기 이걸 가지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조기를 개양하겠다. 그러더니 합동분향소를 서울에 한 곳에 세우나 그것도 이걸 한데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극복하는 것보다는 곱씹으면서 계속 이 상황에 빠져들 텐데 했더니 전국 곳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매일 뉴스로 이걸 내보냅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가족을 잃었다. 이거 방송하는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위로금을 주겠다. 뭐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 추궁을 하겠다. 그래 지금 온 거리에 민주당, 국민의힘 뭐 할 거 없이 또 자기네들 표를 건지려는 정치 장사꾼들, 이 사람들 경쟁적으로 명복을 빈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동네가 커다란 관짝처럼 보입니다. 전국이 장례식장이 돼버렸습니다. 자발적인 극복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자기 운명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마다 참 안 됐다.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얼어붙는 이런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거를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민주적 애도라고 할 겁니다. 애도로 따지면 민주적 애도라고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냐? 관제애도. 이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변질시킨 것이죠. 이렇게 민주적 애도라는 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시 생기 넘치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지만, 관제 애도는 전국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고 오히려 생기를 앗아버리는 그런 짓입니다. 그러니 국민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니까 그럼 국민도 공짜로 치료해 줄게. 도대체 머리가 뭘로 돼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에서 이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은 그때 현장에서 이 사고를 수습하고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 사람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됐으니까 트라우마 치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소방관 경찰관이 목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간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소방관 경찰관도 같은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을 사냥감처럼 몰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 이렇게 자발적인 극복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자발적인 극복 과정이 어쨌든 와야 합니다. 관제 애도를 했건 말았건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그럼 어쨌든 와야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주 서서히 사고 직접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살아갈 힘을 스스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때 행정기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영토에서 이런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행정이 할 일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이거를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각 정부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역사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죠.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정상은 다음과 같았다. 무려 사람이 156이나 사망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몰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발적인 극복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까지, 정치권까지 개입된 상태에서 이게 계속된다는 것은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외신이나 무슨 압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말을 인용하면서 또 방송, 정치권 이런 데서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자,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부가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건성이 있는 겁니다. 행정과실선을 넘어서 처벌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게 사건이 되느냐 그거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건이 되면은 사건은 누가 유죄인지 책임자가 나옵니다. 물론 한국인 책임자가 나옵니다. 한국인 책임자가 있으면 첫째, 외국에 대해서 26명인가 그렇죠? 이 외국에 대해서 한국인 책임자가 있다면 이게 국민이든 정부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저런 자발적인 극복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그런 격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향후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한국인이 계속 이 타겟이 될 겁니다. 보복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알고서 이런 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이 가면 이렇게 갑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
개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타겟이 됩니다. 한국이 책임지는 거는 물론이고, 그러면 그래서 피하자는 거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알고 가자. 외국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인의 경우를 봅시다. 한국인의 이게 사건이 되고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인을 처벌해야 하겠죠. 한국인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처벌할까 따져봅시다. 지금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태원 특정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골목에 있던 사람 전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누가 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이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 무사히 나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갔던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건성을 갖게 된다면 여기 있던 사람들을 다 이 근처에 있는 이 이태원을 드나드는 외부와 연결된 통로에 있던 CCTV 전부 압수해가지고 전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뭐 과거 광화문 시위 했던 것처럼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하고 그래서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사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죠. 법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피해자, 여기에서 지금 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사망자를 제외한 요 옆에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골목에 있던 사람, 골목 근처에 있던 사람 전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피해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론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자들은 사실은 스스로 피해를 유발시킨 피해자,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백한 피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망자 바로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는 다 가해자다. 이해하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에 있던 사람이 뭔가 부주의해서 혹은 자기가 약간 부주의해서 원인이 딴 데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덮쳤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맨 위에 있던 사람만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불가항력이 아닐 정도라면 자기가 아랫사람에게 가해를 하지 않게 지킬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아랫사람을 덮쳤을 때 물론 과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해자로 판단되는 일이 더 많다. 위에 있는 사람, 요 첫 번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결백하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전원 책임이다. 법적인 거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일 이 군중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이태원 그날 드나드는 그 무슨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데라든지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싹 조사해가지고 전원 책임을 나눠서 n분의 1씩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건이냐? 이거 사고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 지금 이게 정상적인 해법으로 가지 못하고
병적인, 질병적인 상태로 지금 잘못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극도의 적개심으로 이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외국 언론 이렇게 끌어들여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빨리 그 어려움을, 지금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스스로 지금 물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적개심에 불타고 있다. 그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뉴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지금 이거 보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됐던 음악회, 거기 매표할 때 참석 자격이 18살 유권자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유권자라는 선에서 미성년자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닙니다. 2030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청년들, 어쨌든 성년자들, 아이들 아닙니다. 이제 성년자들이다. 그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게 성년자들이 놀러 간 거다. 또 놀러 갔다고 하면 펄쩍 뛰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29일 현재 이거 분명히 해둡시다. 이태원은 참사 현장이 아닙니다. 번화가였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면 재미있는 그 구경거리가 있고 또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이트하면서 가기 좋은 그런 식당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 번화가의 10월 29일 현재 여기는 참사 현장이 아니고 놀러가는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이런 데 갔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 정부는 이건 사건 아니고 사고다. 그래 정부가 책임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관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년자들이 하는데 관리 책임은 거의 0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됐을 때 국민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 정부가 우리가 한 10% 정도 책임이 있다. 사실 정부가 이야기할 때마다 막 분노하지만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10%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개심에 찬 그 공격자들, 여기는 언론 방송도 포함되고 정치권도 포함되고 대중도 있죠. 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정부 책임이 100%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죠. 정부 책임이 이 10%라고 하는 걸 보고 너희 책임이 0이라는 거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적개심에 불타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분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격이 나쁜 거죠. 병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긴가민가 할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놀러간 이 사람들 부모는 왜 말리지 않았느냐? 이거 야박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해를 해봅시다. 직계 부모가 가지 마라
하고 절대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이태원 번화가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모두 알고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놀러 가는. 선을 넘지 않고 놀면은 부모가 굳이 막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놀러 가는 이거를 아주 위험한 곳에 가는 것처럼 부모가 말렸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뭐라고 반박합니까? 아, 얘네들 미성년자 아니야. 부모 책임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죠. 미성년자 아닙니다. 성년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다시 들여다보면 정부가 100% 책임이라는 거 잘못됐죠. 지금 마치 직접 관계자들을 한없이 위로하고 슬퍼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점점 더 싸워라 하는 겁니다. 성년자들이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아니고 사고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다. 그러면 정부가 한 10% 책임이 있구나. 나머지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아무도 이 소리를 못하죠. 눈치 보여서. 본인들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어디 가서 놀러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안 됐죠. 안 됐다는 것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스스로 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비인간적이고 그게 10%입니다. 정부는 뭔가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된 그 관계자들한테 뭔가 좀 여분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는 게 정부 10%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울릉도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같은 요 패턴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 미사일이 가다가 도중에 떨어졌다. 이거는 이미 낮에 다 판명이 됐죠. 그런데 바로 이날 이 울릉도 경찰서장, 이 사람이 지금 도마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침 8시 51분, 이제 이때 합참이 밝히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9시 8분에 주민 대피령은 다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이때 공습경보가 해제가 됐고, 그래서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경계경보가 발령 중이었습니다. 경계경보가 밤에 해제가 됐죠. 그래, 경계경보 상태. 그때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집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에 밥을 좀 먹으려고 상추를 뜯었답니다. 집 앞에서. 그랬더니 아마 이웃이었겠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요걸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해서 국민들 다 죽는데 저는 밥 먹겠다고 상추를 뽑는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사람이 괜찮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이 정도 비판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경보 상태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거 풀렸나? 경계경보가 풀리지 않았으면 이제 좀 긴장하고 있어야 하겠죠. 만약에 이거 풀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았는데 퇴근해가지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태 밥도 못 먹었구나.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인심은 또 후하지 않습니까? 그래, 밥은 먹어야지. 뭐 이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풀리지. 그러면은 공무원이 자기 밥을 못 먹더라도 경계 경보가 풀릴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엄격하게. 그래, 이거 우리 많이 잡아서 10%라고 합시다. 10% 질책은 엄격하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국민이 다 죽어나가는데 가서 혼자 밥 먹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보도가 되는 거, 이거 100% 책임을 묻는 겁니다. 100% 책임 묻는 게 정의감이냐? 아닙니다. 이거 적개심입니다. 이런 나라는 문제 있는 겁니다. 왜 적개심을 드러냅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거는 뭐 미사일인데 이번 내내 같은 사건 봅시다. 용산경찰서장. 이 사람 또 지금 욕먹고 있죠. 사표 써라, 쫓아내라 이러면서. 용산경찰서장 뭡니까 이날? 10월 29일 토요일. 이거 토요일 되면은 항상 대규모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시위 신고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뭐 몇십 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우리 2만 명 모인다, 우리 2만 명 모인다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 이 시위 관리하는데 전국에서 경찰을 뭐 10,000명인가를 지방에서까지 차출을 해가지고 이거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우선 이거 이야기 좀 하면은 이렇게 걸핏하면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하는 거 정말 20년 됐죠. 거기다가 이번 이거하고 상관없이 경찰 1만 명이 토요일에 왜 거기 가서 근무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세금 넣어서 하는 건데. 도대체 광화문이라는 데를 놀러 가면은 왜 거기 시위하는 것만 봐야 합니까? 주말마다 그 짓을 하는데 이제 좀 그만합시다. 여기에 무슨 윤석열 퇴진 시위도 있고 또 민노총 끼지 않는 데가 없죠. 여기서 최다 그룹이 민노총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무슨 정당이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건 노동자 집단이건 상관없이 이거 좀 그만둡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위 관리를 하는데 용산경찰서장이 이거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하고 밤 9시에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서장 보고 저녁 먹었다고 욕하는데 이태원 가볼 생각 안 하고 저녁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밤 9시 이태원은 번화가 축제장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시위대, 대규모 시위대 막는 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서 앞뒤를 뒤집어 갖고 10월 29일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나기로 돼 있었고 압사 사고 조건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은 가면 쓰고 나가서 신나게 먹고 춤추고 즐기는 날이었다. 거기 가는 사람들만, 우리 대부분 국민은 상관없고 이거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시위 관리하다가 밤 9시에 저녁 먹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 휴일인데 토요일에 밤 9시까지 밥을 못 먹었구나. 밥 먹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밤 9시까지 밥을 못 먹었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거 아닙니다. 민간 축제장일 뿐이고 축제장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거리에서 이번 할로윈 데이에는 우리가 무대를 이렇게 꾸며야지. 이런 이벤트를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냥 이태원 취향이다. 이건 전 국민의 축제가 아니다. 외국인들도 똑바로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에는 할로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호박 있으면 호박죽 끓여 먹지 거기다가 호박등 밝히지 않는다. 우리 전통 축제 아니다. 또 10월 29일 토요일은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 무슨 허물어진 금이 간 축대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냥 시장거리였다. 판단을 똑바로 하려면 정보를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사들이 특히 이런 데 나서고 있는데 JTBC, MBC, SBS 뭐 이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도 막 등장시키고 하는데 보니까 JTBC에서 미국의 무슨 서퍽대인가 뭐 알지도 못하는 대학의 개건 교수라고 하면서 압사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간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간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한 거는 사망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못이 아닌 게 아니고 잘못을 아예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무슨 압사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거기 간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던 뭐 예를 들면 가서 술에 만취가 됐든 마약에 중독이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뭐 성질을 부려서 패싸움 비슷한 짓을 했는지 이성적인 행동을 못했는지 이거 다 따지지 말고 100% 행정당국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국민들이 즐기는 전통 축제가 아니다. 그냥 각자가 그 상가에서 준비해 놓은 이벤트를 찾아서 개인이 걸어가서 만난 곳이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사고를 당한 거다. 모르면 나서지 마라.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을 우리 한국인을 찢어 발기는 짓을 언론 방송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방송사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관제 애도를 만들더니 방송사들이 나서서 이 언론 권력이 국민을 극단적으로 대치하게 만드는 이런 전쟁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압사 전문가 이런 사람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압사 전문가가 어느 신문에 나와서 이거 100% 정부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모르면 나서지 마라.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썩 좋을 이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서지 마라.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이 미워서 적하고 손을 잡는 이런 거는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태원 사건 이걸 자꾸 참사니 그리고 조금 다쳤다 하는 거 말고 찢어졌다 하면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자학적입니까? 참사 아니고 그냥 사건, 사고, 이태원 사고 이래도 사람들은 진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고 그리고 이 사고 사망자 객관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걸 뭐 희생자 이러는데 희생자라고 하려면 사건성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해서 책임을 일이라도 다 물리는 건데 그렇게 한번 가봐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잘못 가고 있다. 이번 일은 그런 게 아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10월 29일 토요일에 이거는 대규모 재난이 예고돼 있었는데 태풍이 몰려오는데 화산이 폭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간 사건이 아닙니다. 또 지금에 와서 이태원 그 골목이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도로 정비가 안 돼서 이 사건이 났다. 그거 아닙니다. 만일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꽉 차게 들어갔다면 건물이 20층짜리가 아니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우울합니다. 이거를 증폭시키면 길이 안 보입니다. 이제 다들 이성을 찾고 정상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방식대로 민주적 해결책을 찾아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도록 그 길로 가기로 합시다.